안녕하세요. 배구도사TV입니다. 어느덧 2025 여자배구 V리그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연경의 라스트 댄스와 흥국생명의 우승 장면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배구의 계절이 돌아왔네요. 본격적인 배구 시즌에 앞서 여러분들이 더 재밌게 여자배구를 볼 수 있게끔 오늘은 미리 보는 각 팀의 강약점을 종합한 전력과 순위 전망 그리고 키플레이어까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콘텐츠만 꼼꼼히 보시면 10월 18일 개막전부터 이어지는 경기들을 이해하고 보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각 팀의 전력 순위도 비교해 보시고 참고하시면 더 재밌지 않을까 싶네요. 팀별 변화와 분석 내용이 꽤 길어서 이번 프리뷰 콘텐츠는 1화와 2화로 업로드될 예정이며 1화는 전반적인 분석과 작년 상위 3개 팀인 흥국, 정관장, 현대 그리고 2화에는 기업, 도공, GS, 페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하이퍼까지 여러분들의 클릭이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시즌 여자배구는 작년과는 정반대의 순위표가 나올 것으로 전망합니다. 전통적 강자들이 급격히 전력 누수가 생긴 반면에 하위권에 있는 팀들은 착실히 선수 보강을 했습니다. 물론 예외의 팀도 있지만요. 전통적인 강호였던 흥국생명은 김연경의 부재로, 현대건설은 잘못된 선수 보강으로 전력이 약해졌고 정관장 역시 공격력 하락이 예상됩니다. 반면 지난 시즌 하위권이었던 GS, 도공, 기업은행은 적절한 외국인 픽과 선수 보강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탄탄해진 전력을 구축했습니다. 이 부분은 9월에 열린 코보컵만으로도 충분히 판단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각 팀의 주전과 외국인 2명 그리고 퀄리티 있는 백업을 근거로 한 선수층과 감독의 역량을 총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올 시즌은 3강 1중 3약입니다. 3강으로는 기업은행, 도로공사, GS칼텍스, 1중은 정관장, 3약은 흥국생명, 현대건설, 페퍼저축은행입니다. 3강의 특징을 보면 탄탄한 국내 선수들을 기반으로 준수한 외국인 선수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용병 픽을 제일 잘한 기업은행과 검증된 픽을 한 도로공사와 GS 모두 딱히 잘못된 픽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없고 선수 구성만으로 볼 때 다 메리트가 있는 팀으로 보강이 됐습니다. 1중인 정관장은 상으로 갈 여지는 있지만 위파이의 부상복귀 시점과 포지션적 두드러지는 약점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따 팀별 분석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3약은 큰 이변이 없다면 거의 확실시 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선수 구성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흥국은 김연경의 부재가 크고 현대는 용병픽과 선수 보강의 문제가 있고 페퍼 역시 감독이 잘못된 선택과 비효율 영입이 이루어지면서 여전히 구멍이 많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흐름은 이런 구도로 갈 것으로 보이고 이제부터는 각 팀의 세부 분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지난 시즌 우승팀인 흥국생명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흥국생명은 김연경의 은퇴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가장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팀이죠. 일단 감독이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3년 만에 우승을 거둔 아본단자 감독이 터키로 떠났고 그 후임으로 일본의 여성 감독 요시하라를 선임했습니다. 요시하라 감독은 일본의 대표적인 미들블로커 출신으로 국가대표와 해설자를 거쳐서 JT 마블러스의 감독으로 활동하며 3번의 우승을 차지한 일본의 대표적인 여성 감독으로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특히 최종 우승보다 어렵다는 리그 전승을 2번이나 한 경험이 있고 감독 데뷔 시즌에 2부로 강등됐던 마블러스를 전승 우승시켜서 1부 리그로 승격시킨 부분에서 지도자로서 큰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요시하라 감독의 장점은 팀의 조화를 가장 중요시하며 스타 플레이어에 치중하는 배구가 아니라 모든 선수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균형적인 배구를 추구하는 부분이고 특히 단기간에 팀의 변화를 만드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이런 능력이 발휘되는 가장 큰 이유는 선수들과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는 지도 스타일이 있는데 이로 인해서 선수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감독으로 유명합니다. 지난 코보컵에서도 흥국생명이 좋은 성적을 내지는 못했지만 감독의 능력이 보이는 장면들이 꽤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시하라 감독의 지도력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잘 뽑은 것 같고 문제는 선수들인데 김연경의 빈자리는 사실상 그 어떤 전술로도 채울 수가 없는 게 팩트이긴 합니다. 실질적인 용병, 그것도 S급 용병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없으면 당연히 티가 날 수밖에 없죠. 특히 공수 모두에서 기여도가 가장 큰 선수여서 이 말은 즉 공수가 모두 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김연경이 빠진 예상 선발 라인업과 백업 선수들의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상 선발 라인업은 아포짓의 레베카, 아웃사이드 히터의 정윤주, 박민지, 미들블로커의 피치 이다연, 세터의 김다솔, 리베로 신현경입니다. 이 라인업을 봤을 때 무게감은 확실히 지난해에 비해서 확 떨어집니다. 특히 아웃사이드 히터 자리가 많이 불안해 보이죠.
포지션별로 살펴보면 일단 아웃사이드 히터 자리에는 정윤주가 우선 배정될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한 자리를 두고 박민지와 김다은이 경쟁할 것입니다. 원래 코보컵 전에는 정윤주, 김다은의 조합이 유력해 보였는데 딱 한 경기만 봐도 그 두 명이 같이 나왔을 때 발생하는 리시브 문제는 흥국생명이 감당할 수가 없다고 보였고 좋은 수비력과 준수한 공격력을 보여주면서 차차 출전 시간을 늘려간 박민지의 주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코브컵을 보신 흥국생명 팬분들은 김다은이 나왔을 때와 박민지가 나왔을 때 전반적인 경기 안정감에서 차이를 많이 느끼셨을 텐데 전반적인 전력이 떨어지는 흥국생명이고 미드를 많이 살려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박민지가 정윤주보다도 중요한 선수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웃사이드 히터는 정윤주, 박민지의 가능성이 큰데 타팀에 비해 높이가 낮아서 공격 성공이나 전위에서 고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이 두 선수의 등급은 C+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포짓으로 라셈으로 잘 알려진 레베카인데 지난 시즌 우승에 큰 공을 세운 투트크와 비교했을 때 실력이 떨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예전 V리그 기업은행에서 뛰었을 때 라셈보다는 조금 성장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2달짜리 푸에르토리코 리그의 활약을 과대하게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라셈이 외국인 선수 중에서 페퍼의 조이, 현대의 가이스버거와 함께 하급으로 평가하고 있고 레베카가 최소 B급 이상의 활약을 해주지 않는 이상 흥국생명은 하위권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외국인 선수 평가 기준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면 경기당 평균 30점 수준은 A, 22점 수준은 B, 그 이하는 C로 봅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장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미들 블로커 라인인데 그래도 피치 이다현이 버티고 있는 이 포지션이 타팀에 비해서 가장 차별성이 있습니다. 7개 구단 중에 가장 강하다고 충분히 볼 수 있는 선수 구성이고 개인기로 블록과 득점을 만들 수 있는 피치와 국내 미들 중 최상급으로 평가되는 이다현의 조합이 밸런스적으로도 나쁘지 않습니다. 둘 다 이동 공격을 주 무기로 하지만 속공이나 오픈 공격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윙의 약세를 미들 선수들의 다양한 활용으로 채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둘이 있는 미들라인은 충분히 A등급을 줄 수 있는데 다만 이 둘의 공격 활약이 리시브와 토스라는 전제가 필요한 만큼 세터의 역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세터 자리에는 현재도 누가 주전으로 나올지 예상이 안 될 정도로 누구 하나 제대로 하는 세터가 없습니다. 이고은이 부상으로 이탈한 가운데 유망주에서 성장 호소형 세터가 되어버린 박혜진과 주전감으로는 경기를 감당할 수 없는 김다솔이 이끌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요시하라 감독은 원래 박혜진에게 우선권을 주려고 했지만 코보컵에서 워낙 기대 이하여서 김다솔을 선발로 먼저 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사실 이 자리는 이고은이 나오던 김다솔이 나오던 박혜진이 나오던 큰 차이는 없고 이 자리는 누가 있어도 C등급을 줄 수밖에 없는 7개 구단 중에 최하위, 어쩌면 페퍼보다도 세터가 약하다고 평할 수 있습니다. 미드를 살려야 하는데 이 세터진으로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죠. 마지막으로 리베로는 신현경이 선발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지난 시즌부터 하락세를 많이 보였고 이번 코브컵에서도 몸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아서 이 포지션 또한 강점보다는 약점으로 보이고 C를 주는 것이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리베로 중에 가장 약하다고 평가되는 노란보다도 오히려 더 안 좋겠다라는 전망이 어울릴 정도의 모습이었고 도수빈이 들어와도 이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백업의 뎁스나 퀄리티를 봐도 그리 쓸만한 선수가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웃사이드 히터의 김다은, 최은지, 박수현 정도이고 아포짓은 문지윤, 미들의 이메림, 김수지가 간간히 백업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큰 경기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멤버들로 종합 점수를 매겨보면 흥국생명의 등급은 C, 예상 순위는 5에서 7위 수준이며 희망적인 변수로는 요시하라 감독의 지도력이 순위를 한 단계 정도 끌어올릴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제가 뽑은 키플레이어는 박민지입니다. 박민지가 수비에서 버텨주는 역할을 해야만 흥국이 정상적인 경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김연경이 나간 순간부터 흥국의 암흑기는 시작됐다고 봐도 무방한데 과연 전통의 명가 흥국이 이 암흑기를 얼마나 빨리 벗어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다가올 V리그에서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팀은 지난 시즌 준우승팀 정관장입니다. 정관장은 외국인 선수의 무게감이 떨어지는 부분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메가와 부키리치의 공격력이 좋았고 그 사이드 공격의 힘으로 준우승을 차지한 것이니까요. 그러나 이 두 선수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었죠. 많은 득점과 동시에 많은 공격 범실로 고저가 심했던 모습을 보여준 것도 사실입니다.
올해는 작년의 외국인 조합과 완전 정반대의 결을 가진 조합으로 구성을 해서 팀 전체 컬러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상의 배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선수들에 맞는 팀 컬러를 찾아야 하고 스타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고이진 감독의 능력이 더 중요해진 시즌이 되었습니다. 예상 선발 라인업은 아포짓의 자네트, 아웃사이드 히터의 이선우 위파이, 만약에 위파이가 개막까지 부상 회복이 안 된다면 이선우 박혜민, 미들블로커의 정호영 박은진, 세터의 염혜선, 리베로의 노란입니다. 장점과 단점이 극명한 라인업이고 뭐 아니면 도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성입니다. 포지션적으로 보면 정관장 역시 흥국생명과 마찬가지로 아웃사이드 히터 포지션이 불안 요소입니다. 위파이가 부상 복귀가 안 될 시에 이선우 박혜민 주전조합으로 나올 텐데 이는 김다은 정윤주나 박정화 이한비 못지않은 지옥이 선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선우야 워낙 리시브가 약한 단점으로 잘 알려져 있고 박혜민 역시 수비가 좋은 선수라는 오해가 있지만 리시브가 좋은 선수는 아닙니다. 결국 이 둘이 나오면 아무것도 못해보고 노란까지 멘탈이 터져서 붕괴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위파이가 돌아온다고 했을 때 그나마 제일 밸런스가 괜찮은 조합이 이선우 위파이 콤비입니다. 박혜민의 경우 공수에서 모두 애매합니다. 공격적으로는 최약체이고 수비도 강하지 않아서 주전급으로는 많이 모자란 선수이고 이선우는 리시브가 큰 약점인데 이 부분을 위파이로 어떻게 보완해주느냐가 전술적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이선우의 경우 전위에서는 확실히 도움이 되는 선수라 상황에 따라 전위와 후위 비중을 조절해가면서 지혜롭게 쓴다면 무기가 될 수도 있죠. 전위의 자네트, 정호영, 이선우가 위치한다면 이 로테이션은 분명히 상대 입장에서는 뚫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선우 박혜민 조합이라면 C, 이선우 위파이 조합이라면 B를 줄 것 같고 장점을 드러내고 단점을 가릴 방법은 고이진 감독이 찾아야겠죠. 위파이가 들어가면 일단 수비는 더 안정화가 될 것이고 작년에 없었던 시간차나 빠른 공격 비중이 올라갈 것입니다. 하이볼 배구에서 조금 더 공격 다양성이 큰 배구를 하게 되겠죠. 전반적으로 신장들이 다들 커서 위파이 같은 살림꾼 역할은 꼭 필요합니다. 아포지 자네트는 그리 큰 걱정이 필요한 선수는 아닙니다. 일단 이탈리아에 일부 경험이 있다는 것 자체가 검증이 되었다는 것이고 나이도 20대 후반이라서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시즌 부키리치보다도 제가 볼 때는 팀에 더 도움이 많이 될 선수입니다. 부키리치는 테크닉이 약해서 공격 범실을 많이 생산하지만 자네트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타점을 잡아서 때릴 줄도 알고 배드볼 처리 능력도 좋은 편이라 큰 기복 없이 자기 몫을 할 것으로 보이며 최종적으로 득점 3위 안에 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합니다. 자네트의 등급은 A입니다. 미들블로커 정호영 박은진 또한 흥국생명과 더불어서 미들이 강한 팀 중 하나로 특히 정호영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작년 정호영의 성장이 눈에 띄었는데 중뻥이 가능해진 부분이 정관장에게는 또 하나의 공격 옵션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선우가 후위로 가서 아웃사이드 히터가 약해지면 자네트의 독박 배구가 되는데 이럴 때 정호영의 중뻥이 또 하나의 선택지가 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블로킹은 자네트의 높이가 좋아서 오히려 대각으로 오는 볼을 잡을 기회가 많이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 킥을 쓰는 상대를 만날 때 정호영과 박은진이 얼마나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이 미들 조합의 등급은 A입니다. 세터는 염혜선이 부상에서 개막전에 맞춰서 복귀할 것으로 보이는데 부상이 재발되지만 않는다면 염혜선만큼 오픈토스를 쏴줄 수 있는 세터도 없고 특히 백토스로 용병을 살릴 수 있는 부분과 서브의 강점도 있어서 염혜선의 존재는 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B+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로 인해 노쇠화와 부상 위험성이 높은 것은 리스크가 되겠네요. 리베로는 노란인데 사실상 리베로 중 최약체로 꼽히지만 지난해 챔피언 결정전과 올해 코보컵에서의 활약을 보면 최약체를 벗어날 수도 있어 보이는 퍼포먼스였습니다. 과연 그 퍼포먼스가 정규리그 때도 이어질 수 있는지 지켜봐야 할 듯하고 그래도 일단 과거 전력이 있으니까 C+ 주도록 하겠습니다. 백업의 뎁스나 퀄리티는 그냥 소스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간간히 들어갈 수 있는 선수는 전다빈, 박혜민, 신은지, 최효서 정도이고 가장 큰 약점은 염혜선이 부상을 만약에 당한다면 들어갈 세터가 부재하다는 것인데 리그 시작 전까지 반드시 백업 세터를 구해야 하는 과제도 있습니다. 김채나의 부상, 안예림과 최서연의 수준을 볼 때 이 팀의 가장 큰 리스크는 바로 그 세터 자리입니다. 종합 점수를 매기면 정관장의 등급은 B, 예상 순위는 4위 수준이며 키플레이어는 이선우를 뽑겠습니다. 이선우가 리시브에서 얼마나 버티느냐 그리고 아웃사이드 히터 공격의 한자리를 꾸준히 해주느냐의 이 부분에 따라 정관장이 상위권으로 갈 수도 하위권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팀은 지난 시즌 3위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은 흥국생명과 함께 가장 큰 하락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되는 팀입니다. 긍정적인 신호보다는 부정적인 신호가 작년부터 여러 군데에서 포착되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양효진의 노쇠화입니다. 과거 양효진이 20점씩 해주는 그런 모습은 기대하기 어렵고 10점도 쉽지 않습니다. 효진건설로 불리던 현대의 기둥은 서서히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김다인의 객관화입니다. 이 역시 양효진의 능력과 관계가 있는데 과거 어려운 볼을 하늘 위로 올리면 양효진이 해결해주는 중뻥이 이제는 통하지 않기 때문에 김다인의 약점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중뻥 점유율 대신에 백토스의 점유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서 부족함이 큽니다. 세 번째는 외국인 선수의 미스픽입니다. 현재 현대건설의 문제는 수비가 아니라 공격입니다. 누구 하나 클러치 상황에서 해결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없습니다. 전성기의 양효진도 완벽한 컨디션에 정지훈도 없는 마당에 백어택을 못하는 가이스버거와 175의 신장으로 공격력이 취약한 야구찌는 현재 현대의 부족함을 채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가장 큰 하락세와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팀이 현대이고 저는 현대가 외국인 교체와 감독 교체 가능성이 가장 높은 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선발 라인업을 보시죠. 아포짓의 가이스버거, 아웃사이드 히터의 정지훈 야구찌, 미들의 양효진 김희진, 세터의 김다인, 리베로의 김현견입니다. 어느 포지션 하나 강하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아웃사이드 히터 조합의 정지훈 야구찌 조합은 공수 모두 강점이 없습니다. 정지훈이 풀 컨디션으로 올라와서 매경기 20점 이상씩 해주면 모를까 그 정도가 안 나온다면 득점이 안 나와서 답답한 경기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게다가 정지훈은 리시브 약점도 있어서 안심할 수가 없고 야구찌 역시 우리나라 서브에 적응할 수 있을지 미지수에 공격력은 이예린보다도 안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정지훈을 백업으로 하고 솔로몬이나 킹켈라, 나띠마르 같은 공격형 선수를 뽑고 이예림이 수비를 받쳐주는 그림이 훨씬 안정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어쨌든 이렇게 구성이 된다면 등급은 C+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네요. 가이스버거는 이전 콘텐츠에서도 경기 영상 분석까지 해드렸었는데 지난 시즌 NCAA에서 후위 자리 때마다 교체가 되어 아웃된 전적과 백어택 시도가 없었다는 점을 보면 이번 시즌 V리그에서 굉장히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합니다. 전위 후위 가릴 것 없이 몰빵에 가까운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V리그 용병인데 경험이 없던 선수가 갑자기 낯선 환경에서 그런 것을 해내기가 쉽지가 않고 테크닉이 뛰어나지도 않아서 배드볼 처리에도 어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나마 2m에 가까운 신장이 있어서 전위에 있을 때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시즌 흥국생명의 마테이코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하고 등급은 C입니다. 다음은 미들블로커 포지션인데 코보컵에서도 드러났지만 양효진, 김희진 조합은 강점이 아니라 약점입니다. 둘 다 발이 너무 느려서 대각 블로킹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공격력도 약합니다. 시마무라가 가세한 페퍼보다도 미들이 약한 최약체 조합으로 C가 적합하고 지금이라도 김희진이 아닌 나연수나 강서우를 넣어서 키우는 게 현명하다고 봅니다. 세터 김다희는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아 보이는 시즌이 될 것입니다. 전에 비해 기복이 심해 보이는 이유는 그만큼 그냥 띄워주면 되는 상황이 없어졌기 때문이죠. 바닥 수비에는 장점이 있지만 전위 블로킹에서는 약점이고 결국에 김다인이 최고는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다인에게는 B를 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베로는 김현견인데 코보컵에서 주전으로 이영주가 나왔지만 강성현 감독의 고참 우대 성향상 V리그 때는 김현견이 나올 가능성이 점쳐지며 김현견이 나온다면 디그는 늘겠지만 리시브에서 부담이 커져서 전반적인 경기 흐름이 더 어려워지는 쪽으로 갈 것입니다. 작년부터 김현견의 부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참에 이영주를 주전으로 키우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이영주가 나온다면 B뿔도 줄 수 있지만 김현견이 나온다면 C+ 주겠습니다. 쓸만한 백업으로는 이예림, 나연수, 강서우, 서지, 한미르, 이수연 정도인데 신장이 좋고 공격력이 있는 선수가 없어서 그 부분이 아쉽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현대건설의 등급은 C, 예상 순위는 5에서 7위, 근래 들어 최악의 시즌을 맞이할 가능성을 한번 점쳐보겠습니다. 키플레이어는 정지훈으로 정지훈이 주포 역할을 해줘야만 그나마 중위권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